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사례를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 폭력부터 언어 폭력 등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늦었겠죠. 미리 숙지를 해주면 도움이 될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등등인데, 자, 먼저 이 사안 좀 짚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바로 열리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학교 폭력이 접수되면 기본적 사안 조사를 거친 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피해가 경미하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일단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학교장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위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 징계 조치와는 또 별개로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피해자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궁금한데요. 일단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만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해 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 학생의 감독 의무자, 주로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나 민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 가해 학생 및 목격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 재반 입증 자료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학폭위 그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고소로 번진 사안 대응 등을 위해서일 텐데, 물론 부모로서의 잘잘못에 앞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불가피하다 보이지만 그만큼 좀 유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사항이 기재되어지는 바, 가해 학생은 가해 사실과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학교폭력의 징후가 드러나는 만큼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담임 교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사이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가 쌍방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